송기론 김양숙의 유쾌한 송송 톡 탈출 갱년기. 이제 우리가 서서히 탈출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갱년기의 괴물로부터요. 무엇보다 이 영어의 그 갱년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를 들면 MENOPAUS 이랬을 때 이게 메모리, 이 기억이 감퇴하는 것을 다시 어떻게 전환할 거냐, 통찰로. 또 뭐 E 하면 에너지가 이제 서서히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exercise,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런 따위 얘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우리 이 시간에 다시 계속 이어가면서 중요한 대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갱년기가 다가오면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이제까지 쭉 얘기해 왔는데 당신한테 최근에 또 무슨 변화가 있다고 그래서 나를 당혹하게 하지 않았나? 갑자기 생리가 나와서 내가 회춘을 했나 그랬죠. 근데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생리가 끊어진 지가 벌써 한 3년, 4년이 되는데 갑자기 이 생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지만 나는 희망둥이 나으라는 하나님의 긍휼인 줄 알았는데. 되게 뭐 반가운 그런 마음. 내가 다시 여자가 됐나 뭐 이런 마음. 어머 내가 다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우리가 야 이 늦둥이 하나 더 낳아 볼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늦둥이란 말보다는 희망둥이. 그렇죠. 희망둥이 하나 낳아 볼까 뭐 이런 생각 잠깐 하기는 했지만 그건 아니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 보니 그만큼 슬펐구나. 생리가 끊어졌을 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정말 또 너무 시비 걸지 말고 이제는 좀 받아줘야 이렇게 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탈출 갱년기를 시청하는 모든 남성들이 반성문을 써야 할 순간입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몰랐어. 아니 이 배가 말이야 이게 그냥 배가 아니잖아요. 우리 여성들의 배는 그냥 배가 아니에요. 그냥 복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명이 한번 잉태될 때마다 그게 산더미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출산하고 나면 다시 그게 희한하게 또 제자리에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부풀어질 수 있을까 너무 신비롭죠.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몇 번 불러지면서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내가 10달을 품고 있는 거니까 이 생명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남자들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또 생명을 품을 수 있고 다시 생명을 출산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가장 맞닥뜨려 있는 부분이죠. 창조죠. 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엄청난 사실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조력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더 이상 창조할 수 없잖아요. 생명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소외감이 있고 고립됐다라는 것, 외딴 섬에 갇혔다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뭐 소외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그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자가 아니면 나는 뭐지? 계속 웃기네. 여자가 아니면 나는 뭐지? 사람. 남자도 아니고 그냥 늙어가는 건가? 마치 여성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하나가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나는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될까? 그렇잖아요. 특히 괜한 거 가지고 서운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 예준아 엄마 이거 저기 주스 만들어놨다 한 잔 마시고 갈래? 그러면 옛날에는 탁 마시고 가던 아이가 이제 지일이 바빠가지고 엄마 좀 제발 시키지 않은 거 좀 그만해요. 이러고 쓱 나가버리면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한 거예요. 난 엄마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했는데 아니 이제 괜히 또 막 이렇게 야 예준아 이거 좀 입고 가 날씨 춥잖아 이러고 우산 좀 챙겨라 우산 막 챙겨주고 이러면 막 귀찮아 죽겠어 뭐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 이제 뭐야 난 엄마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니면 나는 뭐야
이제 더 이상 이 역할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언젠가는 그렇게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했는데 이제 엄마로서 역할도 필요 없고 그래 나란 존재는 그러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니 필요할 때는 언제고 그럼 필요 없다고 이제 버리는 거니? 막 이런 마음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때가 바로 갱년기라는 거죠. 그 소외감이 굉장히 극한 거네. 그러니까.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대단히 많이 생기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많이 여성들은 생기죠. 그게 이제 나타나면 남성들은 없는 건 줄 알아요? 아니 남성들은 뭐 섭섭병이죠. 섭섭병이 아니라 소외감이지. 네, 쉽게 풀면 섭섭병. 아내가 그 뭐 애줄 간식이야 그러면서 그거 못 먹게 한다든지 네, 그렇죠. 애들하고는 썩싹썩싹거리고 자기를 제꼈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은 제낀 게 아닌데 제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자들은 바깥일에 몰두했다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하고 자식은 아빠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터득해 사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다 적응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물질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건가? 뭐 자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누가? 아니 그동안에 아빠가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집을 비운 사이에 아빠의 빈자리를 엄마가 열심히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이렇게 커버를 해놨고 이제 아이들하고 아빠 없는 빈 공간을 잘 살아왔는데 아니 갑자기 갱년기가 되면서 남성이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삼시세끼 밥 해내라고 그러고 딱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나가지도 안 하고. 발음을 좀 잘해요. 3번의 식사지 삼식세끼? 삼시세끼. 삼식세끼가 아니라 삼시세끼. 죄송합니다. 나는 적어도 그래도 양식 정도지, 양식. 뭐 송기론 씨 보고 한 얘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지레심작으로. 간식까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며? 육식세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갔나? 그 다음에는 여기 방송을 하기 어렵지. 네. 어찌됐든 뭐 그렇다 그러죠. 간식까지 그러니까 또 종 갔나 뭐 이런다고 할 만큼. 세상에 그런 강 큰 남자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남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또 소외감, 고립감 이런 데 이제 빠져들죠. 언제까지 근데 이런 것을 신세 타령을 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 네, 그렇죠. 거기로부터 우리 주제는 탈출 갱년기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을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좀 더 외연을 확대해서 더 많이 네트워크해라. 네. 가족의 개념을 더 확대해라. 네. 그리고 돌보지 못했던 데 내 눈길을 두어라. 네. 친구를 돌아봐라.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면 오히려 거기에 힐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또 그런 어떤 면에서는 약간 거창한 얘기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돌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한 때가 바로 갱년기죠. 자기 자신과 교제해야 되네. 그럼. 네, 자기 자신과의 교제. 그동안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살아오느라고 정말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너무 없었지 않나요? 그래서 이때는 좀 어때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대학에도 못 가고 또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위치에 오르지도 못했고 그러면 여성들이 와, 난 아내로서 최선 다했는데 마치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찾아오기 쉬운 때가 이런 때죠. 우리가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가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시청자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에 3번 정도 아니면 아침 혹은 잠드시기 전에 꼭 내가 나를 향한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내가 나한테 던질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남편들이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 어느 세월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또다시 섭섭병 걸리니까 그거 그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나를 자리매김하면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이라는 것은 참 신비로워요. 특히 손을 보면 왜냐하면 옛날에도 우리가 막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 손을 우리의 배에 대고 쓱쓱 이렇게 문지르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러고 아니면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그러면 그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단순히 하나 손이 우리 몸에 닿았을 뿐인데 이 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뭐 필줄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힐링의 도구이기도 하고
또 위로의 도구이기도 하니까 뭐 이거를 남편이 내 배에다 대고 여보 당신 수고했어 애썼어 아니면 어깨 토닥이면서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래서 지금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서로를 나를- 격려하는 메시지가 그렇죠. 자기를 어루만져 주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 따뜻한 손에 치유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자 한번 저를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양손을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 가슴 이렇게 포기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포긴 손바닥으로 이게 나를 토닥토닥 하면서 옛날에 엄마가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다가와서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내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면서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양손으로 나를 이렇게 한번 꽉 안아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서로 부부간에 해주시는 축하 인사가 있는데 아쉬워 잘 살았지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참 행복입니다 인간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하받아야 되죠. 시작이 되는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두 사람 사이는 또 다른 우정이 싹 트는 것이고 더 친밀한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면 빨라져 보이는 줄 알고 장모님 아니십니까? 안 이럴 거? 계시는 동안에 절대 그런 표현도 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이제 뭐 육체의 아름답. 근데 남자들은 지가 지한테 못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해서 그 대상이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 그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그 마지막 대사가 가슴 찐해지잖아요. 지금도 제 아내가 이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크를 돌 뻔했는데 국제시장 영화 보면 그 아버지 그 돌아가신 사진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예, 참. 가슴 찡한 말이네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줄 대상이 친구가 아니라면 차라리 돌아가신 아버님 사진 앞에서라도 이런 자기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잘 살았지. 이러고 남자들이 울고 나면 네. 그게 이제 힐링이란데 아 이거 참 난처하네요. 갑자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서로 부부간에 해주시는 축하 인사가 있는데 아쉬레. 아쉬래. 예, 탈출 갱년기 했다 이런 의미에서 아쉬레 참 좋은 말이죠.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참 행복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 아쉬레를 감탄사로 나눌 수 있는 때가 꼭 오기를 바라고 아니 이 순간이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아쉬레 아쉬래. 축하합니다. 아, 특히 우리 여성들은 내가 여자가 아니면 누구여야 한단 말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갱년기는 이제는 여자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인간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하받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지, 축하받아야 되죠. 뭐 우리 생일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 생일이 아니라 우리가 갱년기로 다시 태어난 이날도 생리가 끊어진 그날도 우리에게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이날도 우리 여성들에게는 축하받아야 될 생일이죠. 이때 아쉬레 해주면 너무 좋겠죠. 이제 아쉬레 지금 저한테 좀 축하합니다. 해주세요. 저도 필요합니다. 아쉬레. 저도 얼마나 아쉬레. 기쁘십니까? 참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간 일이지만 황우석 사태 때 과학계의 수치라고 했던 분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국 과학이 새로 출발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이 아름다운 것은 끄트머리래서 끝이 끝으로 끝나지 않고 끝에서 머리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성들이 갱년기가 왔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폐경기라 이랬을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아는 것 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100대 명의 중에 속하는 백남선 박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분이 유방암의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근데 남성에게도 유방암이 있다며. 나도 같이 들었는데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에게만 지금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똑같이 네. 얼마든지 이 출애굽 하듯이 네. 우리가 갱년기로부터 탈출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 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관계망을 조금 더 넓힐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자기 자신하고 조금 더 많은 관계성을 맺고 나를 조금 더 돌본다면 또 좀 더 다른 관계, 어떤 관계의 달인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점점 이렇게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확대 가족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제 내 형제요, 내 자매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가족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그러니까 가족주의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좀 꿈꿀 필요가 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종종 내가 함께 어려운 길 또는 힘든 길 또는 밤길 걸을 때 동행해 줄 사람만 있다고 해도 여성들은 또 그 외로움이나 고립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 나누는 그 속편한 친구 몇 명만 있어도 훨씬 더 지나기 좋잖아요. 나는 그 당신 볼 때마다 늘 와, 이렇게 저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게 뭐 되게 그 오래된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막 입에서 욕이 그대로 튀어나오더만. 여보, 방송. 야, 이 새 뭐야? 뭐 이러면서 만나자마자 바로 욕부터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근데 그게 뭐 한참을 못 만나. 그다음 미국에 있고 막 뉴질랜드에 있고 이런 건데도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전혀 세월의 그 길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막 두드리고 막 온갖 얘기 다 하고 막 사우나 가서 밤새 놀다 오고 막 그런 날은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 갱년기가 아니야 탈출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던데 그쵸 남자들은 그런 해방구죠, 해방구. 해방구. 그래서 저는 그 우하의 강이라는 시가 참 좋더라고요. 마중기 시인의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그래서 그런 가슴 메일 친구 하나만 있어도 맞아요.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그 시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인지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 없겠지. 이걸 지금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대가 잠잘 때 내가 그대를 지켜보고 내 혼이 잠잘 때 뭐 이런 있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그런 친구들을 가지는 맞아요. 그러나 친구 중에 친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의 친구라는 거. 남편과 아내 영혼의 네. 친구.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정말 두 사람 사이에는 또 다른 우정이 싹 트는 것이고 맞아요. 요즘 신과 함께 하는 영화가 아주 뭐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뭐 한동안 오래 가겠죠. 근데 신 중의 신은 당신이다 이런 조크도 있잖아요. 가장 신 중의 신은 가까이 와 당신이다. 있는 당신, 네. 가까이 있는 신, 네. 그건 당신이다. 그래서 어떻든 부부라는 것이 더 친밀한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막 그 우리가 신혼 때는 서로 예쁘고 서로 멋있고 막 그랬지만 진짜 갱년기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얼굴에 주름살도 있고 사실은 와 예쁘다 와 멋있다 이런 얘기가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됐잖아요. 대신에 아니 오늘은 보니까 와 예쁘다. 이거 지금 변장한 거죠. 변장, 분장 할 거 다 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지만 이거 싹 벗겨놓으면 아유 언제 이렇게 주름살이 늘었지 얼굴에 검버스 참 많네.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쓰러워해주고 네. 아이고 이 성질 더러운 나를 그래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네. 아이고. 이 고집불통인 내 곁에 그래도 아이고, 남아 참 있어줘서 오늘 참 고맙네. 행복하네. 좀 우리 부부 사이가 그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근데 발전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남편이 아닐까?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뭘 이렇게 찾다가 갑자기 불을 켰더니 안에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놀래가
이게 누구지? 이래 되는 거예요. 네. 딴 여자 누워 있는 줄 알고. 장모님 아니십니까? 이래 안 이랬고. 오, 여기 장모님 누워 계시네. 장모님이 왜 여기 누워 장모님 계세요? 여기 왜 계시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장모님이 세상 떠나서 이 방송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계시는 동안은 절대 그런 표현도 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글쎄 이제 뭐 육체의 아름다움은 자꾸 시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왔던 세월 뭐 참 전투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각 부부마다. 그리고 그 전투 끝에 남겨진 상처와 전쟁의 어떤 흔적들 그런 것들이 몸에 사실 다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그게 그런 거 좀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또닥거려. 훈장이에요, 훈장. 그치, 훈장이죠.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익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던 기회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지금도 가슴 찡하게 남아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맞아요. 그래서 한 부인이 그랬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남편 좀 변화시켜 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에? 뭐라고? 제 남편, 다른 남자들 사랑하는 거 제발 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큼이라도 좀 사랑 좀 해줘 봐요. 그러면 제가 저 인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그래요. 딸아, 내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구나. 네 남편은 네가 사랑해라.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해보마. 아, 감동이네요. 그러니까요. 변화되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에? 죽는 거 기다리는 게 빠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거 깨달아가는 시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변화시켜서 시간이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랑해서 변화되는 그렇죠. 것을 이제는 즐길 수 있는 네. 그 나이가 갱년기 때의 네. 성숙한 사랑. 좀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도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냥 변화되지 않는 모습 자체를 우리가 사랑해가는 법을 이제는 배워가서 좀 뭐 좀 성질 부려도 좀 고집 좀 나와도 좀 서툴러도 이제는 아유 그래 그래도 한평생 살아줘서 고맙네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일본 작가의 작품을 읽다가 너무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부인이 암에 걸려요. 그 남편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당신한테 너무 스트레스 준 것 같다. 성질 안 부리겠다. 화 안 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다 잊어버리고 또 성질 부리고 또 화내고 그러더래요. 근데 부인이 아유 저 인간 언제 변화되나 이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거는. 내가 아프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냐.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를 성질 부리는 정상인으로 동안에. 대하는 그 남편. 성질도 안 부리면서 내가 아픈 것도 기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망치 저는 얻어맞고 삽니다. 근데 이런 어쨌든. 꿈을 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내치기, 엎어치기, 되치기.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갱년기로부터 탈출해가는 비법, 통찰을 얻는 이 시간이 또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기론 김양숙의 유쾌한 유쾌한 송송 송송 톡. 토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